중국의 지방정부들이 경제 위축으로 재정 부족에 시달리자 주민들한테 이 벌금 폭탄을 쏟아부어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여러 지역에서 지난해부터 벌금 징수 액수를 크게 늘리고 동시에 각종 세무조사에다가 행정집행 명목으로 세금을 수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주민들의 원성도 자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대기온 15는 14일 허난성 소방서의 내부 문서에는 월별 벌금 목표가 지시되어 있으며 심지어 기업들마저 직원들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학자들은 중국 여러 분야에서 경영 및 운영 유지를 위해 벌금을 활용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서는 벌금 부과 빈도 증가에 대한 분노의 글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웨이보나 너우반, 샤옹수 등에 보면 많은 네티즌들이 행정집행이나 세무조사, 기업 내부관리 등에서 벌금이 빈번하게 부과된다라고 지적합니다. 일부는 교통경찰과 도시관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처벌로 대체하고 있다면서 임시 울타리 설치, 감시 카메라 방해, 불분명한 표지판 등 이런 것들을 위반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또 일부 토론 게시판에서는 벌금이 업무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고 일부는 벌금 부과에 구체적인 근거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무차별적인 벌금 부과가 성행이 된 것은 한마디로 중국 지방정부들의 재정 압박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국제기관들은 다양한 계산 방식을 사용해서 지방정부의 재정 플랫폼과 숨겨진 부채를 추정치에 포함할 경우에 많은 지역의 부채 규모가 지역 경제 규모에 근접을 하거나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해외 언론과 연구자들은 의료보험료, 사회기반시설 지출, 도시화 사업이 장기적인 부담을 이야기해서 지방정부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미 재정은 거덜난 상태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벌금 폭탄을 퍼부어서 세수를 강제로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이징에서 공공정책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7호롱 학자는 기자들에게 세외 수입 내 벌금과 몰수액은 행정부처의 운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면서 벌금과 몰수액이 크게 증가한다면 이는 관리 방식이 정상적인 세수가 아니라 벌금 경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화통신은 지난 10월 23일 벌금을 어떻게 할당량으로 설정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는데요. 허난성 로허 자오링구 소방구조대가 월별 벌금 할당량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네티즌들에 의해서 폭로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가 해당 소방구조대를 전형적인 벌금 징수 사례로 지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이 이어 유책그룹 내 내부 문서를 활용하여 지역 거리 및 진 당국의 벌금 건수와 금액을 포함한 행정처벌 업무를 할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법무부는 이런 관행이 불규칙적인 법 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여론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이런 벌금 부과 행태는 정상적인 지방재정만으로는 지방정부를 이끌고 나갈 수 없다 보니까 인민들로부터 고효를 뽑아 억지로 세수를 채우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공산주의라는 자신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저버린 처사다. 이런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방도시일보도 2024년 선전 시민들은 도시관리부서가 반려견 소유 단속 과정에서 100위안에서 500위안에 이르는 벌금을 대량으로 부과했다고 제보했다면서 광저우와 청두 등 일부 도시에서는 공식 위챗 계정에 문명도시 정비 주간 보고서를 게시하며 조사 및 처리된 위반 건수와 같은 지표를 제시하여 단속이 시행되었음을 시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기온 15는 또 교통부문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공개 자료에 따르면 충칭 한 구 교통경찰에서는 2, 3개월 안에 매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100에서 200건 적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재우의 인권운동가 순민은 기자들에게 우리 동네 외곽 교차로에서는 거의 매일 벌금을 물고 있다면서 심지어 자전거를 길가에 주차한 아이들조차도 과태료를 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주민들에 대한 벌금 등은 이 중국 공산당 정권의 세입 및 지출 구조 관점에서 볼 때 비과세 수입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재정부는 지난 11월 7일
2025년 상반기 중국 재정정책 집행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상반기 전국 일반 국민 예산 비과세 수입은 2조 2,7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5.4%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재정이 부족한 지방 정부들이 아예 국민들을 대상으로 벌금 경제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과세 수입을 아예 공식적인 재정인 듯 목표치를 부과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벌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문제는 정부의 이런 못된 버릇이 기업에까지 전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업들마다 중국 공산당의 조직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일심동체로 기업에서마저 인민을 수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쿤산의 한 회사 공고에 따르면 한 직원이 작업 공간에 물건을 부적절하게 배치하고 아침 식사를 남긴 혐의로 2,0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고에는 현장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고 직원들에게 이번 일을 통해 교훈을 얻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중국의 노동계약법은 기업이 내부 관리한 형태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기로 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문제점들을 중앙정부도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 벌금을 남발하지 말라라고 제동을 걸긴 하지만 문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그렇게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 중앙정부라는 점에서 말로만 호통치고 또 입을 닫아버리니까 지방정부는 또다시 벌금 폭탄으로 인민들을 수탈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해 2월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중앙정부가 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벌금 남발의 제동을 건 가운데 재정난 속에서 벌금 부과로 부족분을 충당해왔던 지방정부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지방정부들이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마구잡이식 벌금 부과를 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면서 허베이성 바저우시는 2021년 기업 2,547곳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약 6,718만 위안을 거둬들였고 사니성 유린시는 약 2.5kg의 샐러리를 20위안, 한 3,700원에 해당되는데요. 이 20위안에 팔았다는 이유로 한 식료품 사기에 66,000위안, 그러니까 1,2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700원 팔고 1,200만 원 벌금을 물었다 하는 이야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벌금 부과에 제동을 건 이유는 주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기층 주민들의 반발이 중국 경제 위기와 맞물리면서 폭동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중앙정부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 징수라도 해야지 공무원들 월급이라도 줄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제재도 불구하고 또다시 벌금 부과를 강행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에서 비중이 40%에 달했던 국유토지 매각 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결과란 점에서 중앙정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방정부들이 이렇게 극심한 재정난에 휩쓸리자 재정 수입을 올리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그렇게 벌금 폭탄으로 때리지 않으면 지방정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내버스 운영을 비롯해서 은퇴자에게 보건의료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실상의 연금마저 지급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지방정부들은 아무리 공무원이 나서서 경고를 해도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시민들의 고열을 짜는 못된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특히 시진핑의 공동부유가 중국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민낯입니다. YTN 중국관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